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입니다. 이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쉬운 독일어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강의의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교재와 강의에 대한 소개와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많이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도대체 누가 AI냐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갔어야 되는 강의인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만들 당시에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강의가 나가면 이 강의가 책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 이미 책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책이 다 나가고 나서 하면은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처음에는 책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약간 얼버무릴 거예요. 뭐 책이 곧 나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책의 제목조차 처음에는 좀 지금과 다릅니다. 제가 원래는 초록 독일어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주변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반대를 하고 뭐냐 너무 틀려고 한다. 좀 쉬운 거로 가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하는 게 더 다가가기 쉽다. 이런 이제 충고들이 많았고요. 초록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좀 이렇게 다들 하는 제목 말고 좀 이렇게 특이한 제목으로 가고 싶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초록색이 좋아서 뭔가 파릇파릇하고 새롭다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였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입에 붙는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강의를 할 처음에는 초록 독일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쉬운 독일어가 됐고요. 그냥 쉬운 독일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임팩트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한 달 공부하는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자꾸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 처음 하고 지금 하고는 약간 변형이 있고 조금씩 제가 또 편집 기술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하고는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제일 문제는 강의와 책에 대한 소개가 중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선을 가져온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소개를 드리려고 중간에 굉장히 뜬금없지만 강의 소개를 끼워 넣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요 표지에 배경으로 나온 곳은 독일의 에얼랑겐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다녔던 대학이고요. 거기에서 오랑제리라고 하는 여기는 강당이고요. 요 뒤에 나오는 강당이 되겠습니다. 강당이고 대학의 캠퍼스는 아닌데요. 대학에 속한 정원은 아닌데 거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독일 대학들은 애초에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기획해 놓고 이렇게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의 건물을 기증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기증하면서 또 거기 딸린 이 가우텐이라고 하는데요. 가든이죠. 가우텐을 또 기증을 하는데 요거는 꼭 대학에만 주는 건 아니야. 시가 같이 써. 뭐 요렇게 기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시민의 것이고요. 독일 대학은 등록금도 없죠. 예, 그 대학은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교육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해서 독일 대학은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독일 대학에 속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제가 다녔던 대학의 정원입니다. 교정이죠.
시의 교정입니다. 시의 정원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가 이제 대학의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본부라고 하죠. 본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총장실도 있고 부총장실도 있고 뭐 교무처, 학생처 이런 곳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 속한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시민이 아니어도 외국인들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개방되어 있는 가든입니다. 봄이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럽니다. 자, 제가 나온 대학을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독일에선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에 독일 대학은 이런 곳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기는 제가 에얼랑겐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 표기로 하자면은 에르랑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일 현지에선 에얼랑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대학의 원래 이름은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우니버시테이트예요. 우니버시테이트는 유니버시티겠죠. 그래서 원래 대학 이름은 길어요. 이렇게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인데 보통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에얼랑겐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니버시테이트 에얼랑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에얼랑겐의 대학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한 도시에 2개 이상의 유니버시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대학교 이렇게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들은 뭐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던 베를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에얼랑겐 대학은 긴 이름 말고 우니버시테이트 에얼랑겐이라는 그런 이름을 써서 간단하게 그냥 에얼랑겐 대학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합대학이니까요. 이제 신학대를 위시해서 인문대학도 있고 자연대학도 있고 공대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의 대학들은 각 시에 하나씩 이렇게 고루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서 대학 때문에 온 가족이 이주를 하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가죠. 학생들은 나는 에얼랑겐 대학 의대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저쪽 쾰른에서 사는 쾰른 대학도 좋은데 쾰른의 의대도 좋은데 나는 에얼랑겐 대학의 어떤 특별한 분야가 관심이 있어. 이제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얼랑겐 대학에 와서 기숙사에 가기도 하고 방을 얻어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가족이 다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뭐 인구에 편중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대학에 가면 이제 다 자기 갈 길도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대학도 유학을 온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오지만 다른 도시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얼랑겐에 사는 학생들이 또 에얼랑겐에서 원래 태어난 분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 5년 반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고요. 원래 저는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 갔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도덕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왜 애를 먹냐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죄송하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공부를 주로 읽고 쓰는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읽고 쓰는 데는 저는 뭐 어려움은 없었는데 길 가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 말을 해도 굉장히 문어체인 말을 길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 그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찾는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막 어렵게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트 직원이 뭘 하는 거야? 이러면은 치즈 치즈 저기 있잖아. 그렇게 이제 면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도대체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일어를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나 쉽게 써먹을 수 있고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독일어를 좀 누구나 접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책도 그래서 쉬운 독일어를 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독일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그 건물에 가을 풍경이에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려고 하는 10월입니다. 10월이 무슨 겨울이냐 하겠지만은 독일은 가을이 뭐 거의 없습니다. 봄, 가을이 거의 없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어요. 겨울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체감상 겨울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좀 쓸쓸하게 이제 교정도 약간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독일어 강의를 좀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계획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좀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유튜브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진입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라는 사람들이 좀 고루한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고루해서 신문물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데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렇고 나서도 만드는데 처음에 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또 편집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또 배우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들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는 계신데 굉장히 어설프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혼자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지방에 계신 분들, 독일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미 독일에 나가 계신 분들, 난 학원 다니기가 좀 어렵다. 정말 쉽게 가르치는 곳에 가고 싶은데 난 아베체도 모르는데 독일의 학원에 가면 독일어로 가르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독일어를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설프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같이 좀 버벅버벅 거리면서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강을 올렸는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시험 삼아 올려봤는데 그날 안에 한 10분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아베체대부터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구나. 한국어로 독일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빨리 끝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저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떨어지는 텀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근 1년 만에 올리게 되고 이랬는데도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구독자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 제가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냥 처음 보시는 분이 봐주시는 거예요. 주제별로 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조회수하고 좋아요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지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걸 또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처음부터 찾아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유튜버들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시는 거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쁘시지 않으면 피드백도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는 왜 그러냐 아니면 말이 너무 빠르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 하여튼 기분 나쁘다, 뭐가 됐든 좋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해주시면 이게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애매하게 말하면서 끌고 온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건 에드 컨텐츠 휴피아라는 곳에서 내주셨는데 제목은 딱 한 달 공부하는 쉬운 독일어 이렇게 해봤고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표지고요. 여기는 뒷면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고요. 정말 문법 위주보다는 여기 7강에 나와 있지만 살아남는 독일어, 서바이벌 독일어 위주입니다. 그냥 가서 무작정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독일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한 11강쯤 가면은 이제 다양한 동사와 다양한 주어와 뭐 이런 것들, 조동사도 사용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복잡한 문장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냥 11강에서 그건 제가 시도를 해본 거예요. 하실 분은 여기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 자리를 빌어서 요 사진은 서울대학교 동문과의 홍진호 교수가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제가 좀 사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표지에다가 쓴다고 하는 걸 깜빡 잊어버려서 표지에 홍진호 교수한테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고맙습니다, 홍 교수님. 네, 이분이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사진만 잘 찍는 게 아니고 정말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제가 친분을 이용해서 사진을 막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차를 따라서 지금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한 6강까지 만들었어요. 신상을 털고 고향이 어디냐, 뭐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강부터는 여러 가지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어디예요? 이런 표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안 배우고 갔어요. 저는 정말 어문학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어디냐 이 말 모르고 갔어요. 물론 화장실이란 단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예의 바르게 내지는 상황에 맞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이런 표현 하고 싶잖아요. 그런 표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 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영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일상 표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동사들, 그러니까 비동사 말고 have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이런 것들이 10강, 11강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맨 뒤에 제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단어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100문장씩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모든 걸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절실하게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What is this? Who are you? 이런 단순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녹음 테이프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그냥 들으라는 거였어요. 주구장창 들으라는 건데 듣고 따라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알았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예전에는 녹음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이렇게 거치면서 교육이 왔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유튜브가 생기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자막도 나오고 해석도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한 100문장씩 들으세요.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요걸 100문장씩 따라하는 걸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이거는 그냥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100문장씩 그냥 듣고 잘 모르더라도 아직 안 배웠더라도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의미는 또 제가 자막으로 달아놨으니까 다 끝까지 배우시기 전에도 요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독일어에서 꼭 필요한 문장들을 먼저 쉽고 재밌게 따라해 가면서 배우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좀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동영상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유튜브에 있고요. 제가 봐도 그냥 쉬운 독일어 이렇게 하면 제가 만든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소영 교수의 쉬운 독일어 이렇게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소영 교수의 쉬운 독일어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찾기 쉽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소영 교수의 세 번째 쉬운 독일어를 찾아서 꼭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알람 신청은 글쎄요, 제가 굉장히 뜨문뜨문 올리기 때문에 제가 꼭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처음 또 이걸 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독일어를 처음 접하시고 요 강의를 처음으로 해서 이소영 교수의 쉬운 독일어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수학 없이 가고 싶진 않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베츠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휴지를 두고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발음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1강에 있습니다. 1강 쉬운 독일어 1강에 발음에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알파벳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B, X, Y, Z, A Umlaut, O Umlaut, Ö, U Umlaut, Ü, SZ. 자, 요 발음이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영어랑 다를 거 없네 이런 것도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고,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발음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있죠.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아기 때 우리 부모의 말을 흉내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떠한 편견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말의 아로 바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제가 발음을 해봤지만 다르죠. 이거를 머릿속에서 아라고 써놓으면 아가 됩니다. 아니고요. 아입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따라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따라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B, X, Y, Z. A Umlaut, O Umlaut, Ö, U Umlaut, Ü, SZ. 자, 관심 있으시면 돌려가지고 두세 번 또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Auf Wiedersehen!